수사 때 확정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후 진술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건들이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재론이 됐을 때 그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언급한 구체적 내용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진술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윤정호 씨가? 예,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잘못 발언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과 연결이 돼서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한학자 총재에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한 총재에게.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통일교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또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정계 인사들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뭐 관리를 해왔는데 막상 어떤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교단에서 완전히 교금을 어떤 교단의 재단 공금을 횡령한 사람으로 횡령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때 당시에 어떤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이 민주당 인사들하고 접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금을 갖고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무언가를 했을 텐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진술을 했는데 만약에 좀 더 추가 진술하게 되면 한학자 총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윤영호 씨가 결심 최후 진술에서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제 실명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처를 할 건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윤영호 씨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고를 했음에도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준우 대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협박이 통한 것 같아요. 협박?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교재단에 대해서 해산을 언급하면서 지지난주였죠. 지난주 처음에 국무회의 때 얘기했는데 그걸 딱 일주일 뒤에 화요일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산에 대해서 법제처장한테 좀 알아봤냐 물어보면서 재산, 종교재단이 해산되면은 재산을 어떻게 국고에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뜨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국에 전 세계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가 또 사업체도 있고요, 뭐 언론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건 자기가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어쨌든 몸담고 이랬던 종교재단인데 자기 말 한마디에서 그 종교재단이 해산되면서 재산까지 국고에 뺏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윤영호 본부장이 입을 다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영호 본부장 지금 쳐지면은 거의 통일교로 만약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어떻게 4년을 구형했거든요. 4년 구형은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요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구형 자체가 좀 낮았다. 그렇죠.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입을 다물 값어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윤영호 본부장 그렇게까지 예고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해가지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런데 입을 닫았다는 걸 조 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법률가로. 저는 최후 진술의 내용을 보면 윤영호 본부장이 앞선 수사 때 진술 상황과 최근에 어떤 그 최근 구형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여야 막론하고 그 정착을 자금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통상적으로 통일교는 특정한 청탁의 대가나 이걸 기대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정치권과 이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고요. 지금 4년을 구형했습니다. 당분간 이 사회로 나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후 진술의 마지막 요지는 뭐냐면 보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단계에서 윤영호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로부터 사실상 손절당했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의 미래를 걱정할까요? 저는 본인의 어떤 미래만 지금 걱정하고 있다. 본인의 안위. 본인의 안위와 미래만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수사 때 확정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후 진술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건들이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재론이 됐을 때 그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언급한 구체적 내용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진술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윤정호 씨가?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잘못 발언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과 연결이 돼서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놓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과정에서 폭로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예고처럼 나갔지만 결국에 윤영호 본부장은 본인의 안위를 생각할 때 이걸 확실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거론하는 경우 향후에 뭐 1심 재판 결과는 물론이고
항소심에 갔을 때도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최종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뭐 요약하면 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김철현 의원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재판이 조금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진술로. 그래서 예. 어제 이제 굳이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하지 않고 조금 아껴둔 거는 약간 아껴둔 히든 카드를 좀 아껴뒀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이제는 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본인이 돈을 줬다고 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윤영호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야지만이 예. 그 수사의 어떤 진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특히 전재수 장관에게 대해서는 2018년, 2019년 사이에 4천만 원을 주고 명품 시계를 줬다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영호 본부장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재판과 좀 연계해서 예.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리 박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한학자 총재에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한 총재에게. 왜냐하면 예. 본인은 어쨌든 통일교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또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정계 인사들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뭐 관리를 해왔는데 예. 막상 어떤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교단에서 완전히 교금을 어떤 교단의 재단 공금을 횡령한 사람으로 횡령범으로 예, 지금 몰아가고 예,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때 당시에 어떤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이 민주당 인사들하고 접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금을 갖고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무언가를 했을 텐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진술을 했는데 만약에 좀 더 추가 진술하게 되면 한학자 총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가 아니면 통일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을 보호해달라. 예.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학자 총재에게 보내는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과정을 보면 아마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의 후계 구도에도 저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본부장이 그동안 한학자 총재 아래에서 통일교 2인자로 그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나름대로 민주당 인사들하고 어떤 접촉했는 거, 특히 현 정권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이후의 후계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포석을 갖고 아마 이걸 히든 카드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치인 부대변 혹시 다른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얘기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예, 자신감이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조경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발언은 나중에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확실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확실했다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슨 협박을 했다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당 해산,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해산 이 절차는 아마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통일교라는 정당 그 종교 단체는 뭔가 윤석열 정부 때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 뭔가 대가 본인들의 수건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지금 막 정황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확정되더라도 충분히 종교 단체의 종교 단체가 이 그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압박할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압박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예. 오히려 뭐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더 강하게 얘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어서 결국 얘기를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착수했죠. 오늘 특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윤영호 씨가 이제 특검에서 조사할 때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 5명이라고 요 정도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도 처음으로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데 5명이라는 겁니다. 여야가. 경찰에서는 이제 조사가 착수하면 윤영호 본부장 당연히 먼저 조사하게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앞서 조 부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저런 진술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통일교가 원래 여야를 다 막론하고 이런 관계 형성을 해왔다는 거를 강조하는 취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대선 때 보면은 실제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다 접촉하면서 대선에서 종교 교단만뿐만 아니라 통일교 학교도 가지고 있고 기업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는 분석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이 대선 후보급 캠프에서 사실 상식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쪽에도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대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야 다 접근을 했다는 예. 취지거든요. 민주당 쪽 인사들은 뭐 개별적 만남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캠프 차원이라든가 대선 후보 차원에서는 거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서는 아주 유력한 인사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매개로 돼서 통일교의 현안 사업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 수수한 것은 확인이 됐고, 그건 한학자 총재에 보고됐고 윤영호 본부장과 뭐 관련된 뭐 총무본부장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23년 전당대회에서는 당원의 조직적 가입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됐고, 또 그 즈음 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백이 전달된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런 정도면 사실은 그냥 나중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관계 설정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교 일치의 사회를 어느 특정 세력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던 거고, 그게 일정 정도 성공한 것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 지금 뭐 민주당 쪽 인사도 있지 않았냐를 가지고 똑같다라고 이거 대등하게 이제 평가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권력에 접근한 것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그 청탁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던 중에 이제 단절은 됐지만 적어도 2022년 대선 국면에서 통일교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매개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상사회를 정교 일치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상당히 접근했다. 뭐 그거는 뭐 사실로 어느 정도 확인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고, 물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촉도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뭐 물론 여기 뭐 윤영호 씨도 한학자 총재가 선택한 것처럼 취지로 얘기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